2020년 11월 3일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ABC 뉴스가 운영하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538에 따르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할 것이라는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는 트럼프를 상대할 만한 후보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현재 정반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트럼프 정부의 안일한 코로나 초기 대응으로 미국에서만 64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와 20만 명이 육박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데 이어서 최근 트럼프가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를 패배자들, 호구라 불러 미국 국민들의 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제프리 골든버그가 편집자로 있는 미국 잡지 디 애틀랜틱은 트럼프가 전쟁에서 사망한 미국인을 패배자, 호구라 불렀다며 트럼프는 2018년 11월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미국 묘지 참배를 취소하면서 헬기가 날 수 없다, 빗속에서 머리카락이 흐트러질까봐 라는 황당한 이유를 설명했다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폭스뉴스도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트럼프의 미군 참전용사 비하 발언 논란이 확산되자 트럼프는 폭스뉴스의 국가안보 담당 기자 제니퍼 그리핀은 해고돼야 한다, 폭스뉴스는 사라졌다 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선거 전 파격적인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있었습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반중 경제 블로그인 경제번역 네트워크 EPN을 강조하며 한국을 수차례 언급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이 앞으로 2달의 선거 기간 동안 주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몇 년 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금처럼 약한 모습만 보인다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시도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가져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북한과 맞서 한국이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이 핵무장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주요한 논의 주제다, 아주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론에 불을 지피면서 미국 과학자협회의 찰스 퍼거슨 회장이 분석한 퍼거슨 보고서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퍼거슨 보고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는 어렵다. 인도를 예로 들어보면 1998년 인도가 핵실험을 시행한 이후 경제 제재를 당했다. 그런데 이 경제 제재는 1년도 채 지속되지 못했다. 이를 지속하기에는 인도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포기해야 했는데 인도의 내수시장 규모는 너무 컸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 인도가 지닌 군사적 가치는 미국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한국은 인도 내수시장보다는 규모가 작다.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미국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제품들이 한국에서 수출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수개월 내 해제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손을 잡고 있는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한국을 파트너로서 놓치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제재를 주장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은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갖추었고 이미 여러 개의 핵폭탄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제조 능력까지 갖췄다 라고 전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수죠. 핵물질, 핵탄두 설계, 그리고 운반 체계,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핵물질의 경우 경북 경주시 월성에 위치한 4개의 가압 중수로에서 해마다 2,500kg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1년에 416개의 핵폭탄을 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듀테륨, 리튬-6, 트리티늄 등 핵탄두 설계를 위해 필요한 원료도 이미 한국이 충분히 확보한 상태고, 특히 한국이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광산에서 리튬 개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리튬의 공급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마지막 단계 운반 체계도 충분합니다. 사거리 800km를 자랑하는 현무2C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거리 1500km에 육박하는 순환 유도미사일 현무3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말이죠. 중국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는 만약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한다면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한다면 한국은 파멸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외치는 그룹이 생겨나고 있다. 몇 년 전 우리는 한국 과학자들이 농축 우라늄을 제조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다. 완전한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만약 미국의 핵 우산이 한국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면 한국은 스스로 핵 보유를 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총리 교체가 확정된 일본에도 한국이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되죠. 일본의 차기 총리로 사실상 거의 확정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최근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의 기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라고 외치며 한국과의 외교와 관련해서 아베 총리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최근 한국의 해양경찰청은 3,000톤급 독도 경비함을 건조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2006년 아베 총리가 관방장관으로 지내던 시절 한국이 독도 주변 해양 조사를 하던 중 일본이 이를 방해하며 도발했고 결국 한국과 일본은 무력 충돌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해경에 따르며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나타난 횟수는 무려 540회, 3, 4일에 한 번꼴로 독도 주변에 나타나 한국을 도발한 것인데요. 이번 한국의 3,000톤급 경비함 배치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죠. 일본의 군사 전문 웹진 한국만능로는 현재 독도 해역을 관할하는 것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하마다 해상보안부다. 여기에는 일본의 1,000톤급 순시선 보자와 220톤급 순시선 아사마만 배치되어 있다. 같은 제8관구의 사카이 해상보안부에도 2,000톤급 순시선만 배치되어 있는데 한국의 3,000톤급 경비함 대응은 무리가 있는 판단이다 보도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한국의 독도 경비함을 3,000톤급이 아닌 5,000톤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 해경은 실제로 5,000톤급 삼봉호와 이총호 두 척뿐만 아니라 3,000톤급을 무려 12척이나 보유하고 있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일본 내 지지율 상승을 위해 수도 없이 사용해왔던 독도 도발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 청장은 올해 11월 울릉도 사동항에 해경 전용 부두가 완공되고 나면 해경이 신속하게 독도로 출동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해군과의 협력 아래 빈틈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해 일본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제작한 포스터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수정한 뒤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명백하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가 이미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했듯이 일본도 하루빨리 이를 인정해야 한다 라고 적힌 포스트를 일본 주요 내각과 장관들의 트위터 계정에 보내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전 세계인들의 웃음거리로 승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계승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에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3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여야는 이달 16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아베 총리의 후임 총리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집권 자민당은 이에 앞서 14일 총재를 뽑는 투표를 하기로 했다. 자민당이 의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되는 구도다. 현재까지 스가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 등 3명이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이지만 스가 관방장관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자민당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이 스가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가는 당내 국회의원 표의 7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전체 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과반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후임 자민당 총재는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394표와 자민당 각도 노부현 지부연합회 대표가 행사하는 141표를 더해 총 535표로 결정된다. 최측근인 관방장관으로 줄곧 일해오며 아베 복심으로 불린 스가는 차기 총리가 되면 자민당 총재를 겸임해온 아베 총리의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전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아베 총재가 전심전력을 쏟아 추진해온 대응을 계승하고 더욱 앞으로 나가기 위해 내가 가진 힘을 다할 각오라고 말했다. 스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아베노믹스를 확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이어받아 더욱 앞으로 나가고 싶다고 밝혔으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헌법 개정 등을 중요 과제로 거론했다.
그가 아베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7년 8개월에 걸친 장기 집권 과정에서 문제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스가 관방장관이 밝힌 정책이나 정치 자세에서 참신성을 느낄 수 없었으며 그는 장기 정권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유산까지도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풀이했다. 스가는 2일 회견에서 권력과 사학재단의 유착 의혹이 일었던 모리토모 학원 문제에 관해 재무성 관계자의 처분도 이루어졌고 검찰 수사도 이루어졌다. 이미 결론이 났다고 언급했다. 스가 자민당 의원표 70% 확보합의 후임이고 사실상 새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당선이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최소 69% 이상 자당 국회의원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사임을 발표한 아베 신조 총리의 후임을 선출하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오는 14일 양원 총회에서 소속 준참의원 393명과 전국 47개 도도부 현 당원을 대표하는 141명이 한 표씩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전체 535표 중 과반인 268표 이상을 얻는 사람이 새 총재에 취임해 1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지명 선출된다. 요미우리 신문이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의 지지 동향을 조사해 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스가 후보는 의원표의 약 70%를 확보해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로 전 간사장을 크게 앞서고 있다. 요미우리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준참의원 의장을 제외한 자민당 소속 의원 394명 중 96%인 378명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4일 밤까지 스가 후보 지지를 명확히 밝힌 의원이 69%인 271명에 달했다. 이는 스가 후보가 지방 당원표를 한 표도 얻지 못하더라도 의원표로만 전체의 과반 지지를 확보해 차기 총리 자리를 예약해 놓았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에서 당내 주요 7개 파벌 중 스가 후보 지지를 선언한 호소다, 아소, 타케시타, 니카이, 이시하라 등 5개 파벌 소속 의원 대부분이 지도부 방침에서 이탈하지 않고 스가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파벌로 분류되는 의원 중에서도 64%인 41명이 스가 지지를 표명했다. 스가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지도력이 있다라거나 정책을 기대할 만하다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중견 의원은 스가 후보 지지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데는 아베 총리의 안방마님 역할을 해온 관방장관이 뒤를 잇는 것이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시다 후보는 46명의 지지를 얻는데 그쳐 자신이 이끄는 파벌을 넘어 지지 세력을 확산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바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의원은 23명으로 조사돼 후보 등록이 가능한 추천 인원은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거나 답변하지 않은 의원은 54명이었다. 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후보 등록을 받고 오후에 새 후보의 소견 발표 연설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의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과거 총재 선거 때마다 추진했던 전국 주요 도시에서의 당주치 거리 연설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전국 47개 도도부 현 자민당 지부연합회 가운데 스가 후보의 고향인 아키타현을 제외한 46곳에서 각 3명의 선거인을 뽑기 위한 당원 투표 등의 예비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키타현 지부연합회는 4일 간부회의를 열어 당원 투표 없이 아키타 출신인 스가 후보에게 3표를 몰아주기로 했다. 1차기 총리 예약 스가 여론 지지율 4위에서 1위로 역전. 차기 일본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1위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아베 신조 총리가 조기 사임을 발표하기 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이 압도적 우위로 선두였는데 최근 집권 자민당 주요 파벌이 스가를 지지하기로 한 가운데 여론의 흐름이 달라진 양상이다.
아사히 신문이 2에서 3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스가 관방장관을 택한 이들이 38%로 가장 많았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을 택한 이들은 25%,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 회장을 선택한 이들은 5%였다.